안녕하세요. 인생열차입니다. 젊었으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늙어보니 역시 돈이 전부였습니다. 전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겠죠? 오늘 인생열차에서는 돈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은 큰 돈이 아니고 아주 작은 돈 가지고도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하루는 은행에서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믿기지 않는 일을 목격했는데요. 통장을 들고 50대, 60대로 보이는 남자 두 분 목소리가 차츰 커지더니 이 새끼 저 새끼까지 나오면서 말다툼을 하더군요. 두 사람을 청원경찰이 와서 바깥으로 내보냈지만 밖에서도 싸움은 계속되었답니다. 통장 잔고는 110만 원이었습니다. 이 통장으로 해서 두 형제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옷차림이나 들고 있는 가방이 외관상으로는 돈의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동생은 반대의 차림새를 가지고 있었죠. 동생은 많이 억울해하는 말로 형님요,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겨. 형님은 몸 팔아서 아파트 사고 다 했지만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는 것은 내 아인겨. 형님이 나인데 이러면 안 되지요. 내가 안 보태고 싶어서 안 보탠 것도 아닌데 장례비 안 보탰다고 꼭 이 돈까지 가지고 가야겠는겨. 아이고 엄마 더럽심도 가지고 갔어. 엄마가 오매불망 장남 때문에 마음고생했는 거 생각하면 나 이 돈 죽어도 주기 싫은데 그렇게 갖고 싶으면 가지고 가 있어. 어째 형님 잘못만 있겠는겨. 우리 엄마 잘못도 있겠지. 믿어지세요? 110만 원 가지고 싸운다는 것을요.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재산 다툼하시는 분들의 분쟁 재산이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소송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인 여자분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입니다. 본인 일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집은 많지만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쓸 돈이 없는 부동산 거지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카에게 고모가 늙거나 병들어서 잘못되면 보살펴주고 장례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전부 주기로 했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말 웃기는 것이 돌아가신 사람들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죽고 나면 내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방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에서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폐, 간에 전이가 되면서 복수가 차고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가셨거든요. 몸이 아프고 희망이 없다는 소식에 왕래도 없이 살던 형제들도 개미떼처럼 들끓기 시작하더니 돌아가시니까 본인을 제외한 8형제가 고인의 재산을 같이 나누겠다고 줄을 서는 것입니다. 돈이 정말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돈은 사람들을 눈물게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하고 자식처럼 한 조카는 한 푼도 못 받고 형제들이 모두 나누어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리 조카 앞으로 넘겨준 고인의 배려도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시간과 정성, 돈이 모두가 날아가 버린 현실이 억울한 일인이 되어버린 거죠. 돈 잃어버리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짜 돈이면 더 좋고요. 너무 큰 돈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당장 현금화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부자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 당장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살기 위해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우린 언제나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약 43%가 상대적 빈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100명 중 43명이 가난하게 사는 현실이며 OECD 국가 평균의 2배,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금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젊은서는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나이 들어서 자신이 폐지 주우면서 살아갈지는 몰랐을 겁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폐지를 줍기 때문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자리입니다. 돌고 도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과 손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보면 너무 더러운 것이 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에서 손을 거쳐서 내 손에 들어와도 돈이 더럽다고 치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비싼 지갑에 차곡차곡 귀하게 보관하잖아요.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무조건 반갑고 좋아지는 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돈이 없어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기도 하고 돈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연장하거나 붙잡아 둘 수도 있는 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돈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목에 힘이 들어가서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갖다 버려도 돈은 잊고 봐야 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 별로 없더라고요. 인생열차 여러분, 혹시 그때를 아십니까? 지금은 방바닥은 원목이나 강마루가 많지만 제가 자랄 때는 종이장판이 많았거든요. 가끔 비닐장판도 있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은행보다는 대부분 한 푼, 두 푼 모아둔 현금을 장판 밑에 보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판을 다시 한다든가 하면 장판 밑에서 나오는 돈은 부모님들의 노후, 자식들, 결혼 미천이 대부분이었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분이 있는데 아내가 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처럼 남긴 말이 내 물건을 정리할 때 하나하나 뒤집어 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그래 알았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다음 생에는 아프지 말고 잘 가라고 이렇게 아내를 보내고 아내의 짐을 정리하다 퍼질러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는데 그것도 잠시였답니다. 서랍 속 옷 사이사이에 고무줄로 묶여있는 지폐를 발견할 때마다 아내가 숨겨둔 돈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을 때마다 아내의 죽음을 잊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했죠. 우리 시어머니께서 그랬거든요. 정신이 조금 남았을 때 얘야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서랍장 속의 양말이랑 옷들을 만져보고 뒤집어 봐라 라고 했는데 서랍장은 보물창고였죠. 목걸이도 있고요. 팔찌도 있고요. 반지, 현금, 집문서까지 그리고 17권의 일기장 형식의 가계부가 들어있었거든요. 병원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가계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면 난 아마 죽어서 나올 것 같다. 내 병원비, 장례비 때문에 자식들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해둔 돈으로 나를 편안하게 보내주고 형제들끼리 우애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모두 제 살기 바쁜 자식들은 우왕좌왕했을 것이고 어쩌면 어머님의 생각대로 형제들끼리 갈등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었겠죠. 이 또한 돈이 해결한 겁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돈벌이, 경제활동은 남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아무리 적게 쓰고 절약을 해도 남들 다 보내는 학원 한번 자식들 제대로 다 못 보내고 언제나 돈 때문에 허덕이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림만 사는 주부들이 많았죠. 남편에게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딴 주머니도 만들고 가계부 조작으로 푼돈도 빼돌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동네에서 수프를 했었거든요. 남편이 사장이고 아내는 가끔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일 도와달라고 할 때가 제일 좋다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갈 때마다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표시나지 않을 정도로 챙겨온다. 아니 훔쳐온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은 부부 사이에도 몰래 챙기고 숨기고 하는 아주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식들 결혼시켜 보셨습니까?
가진 것이 부족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마냥 좋다고 웃을 수 없는 것이 돈이 없기 때문이죠. 풍족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지만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을 때가 자식에게 제일 미안할 때입니다. 다른 집은 아파트도 사주고 전셋집도 구해주는데 내 집 자식은 없는 부모 만나서 결혼 자금조차 대출받아서 결혼시켜야 하는 현실, 부모라는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요즘 가전들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하면 후지지 않는 좋은 것으로 모두 살 수 있건만 내 자식에게 좋은 것 다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 거 못 해줄 때가 많이 힘들고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남편이 돈이 필요할 때 아내에게 뒤에 챙겨놓은 돈 있으면 좀 달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들 되게 많을 겁니다. 우리 와이프는 분명히 뒷주머니를 차고 있을 거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신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웃긴다는 겁니다. 남편 몰래 아끼고 거짓말하고 모아둔 돈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우리 경제를 돌게 만드는 미끄럼이 되죠. 돈이란 것은 돌고 돈다는 의미에서 돈이라고 한답니다. 돈을 관리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남자들 돈 벌어 온다고 힘들겠지만 어쩌면 참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째 집에 모두 다 주었다고 말하면서 집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자가 살림을 어떻게 살았으면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죠. 작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불쌍합니까? 돈은 버는 것도 힘들고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여서 키운 그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서울로 가서 대학교 나오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면은 부모들은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좋죠. 그리고 너무 자식에게 고맙고요. 그런데 막상 자식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자식들 얼굴 보기가 부모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자식 키울 때 돈이라든가 피와 땀이 다 들어갔을 부모의 고달픈 삶은 자식들 기다리는 외로운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에 오는 그 자식은 얼마나 있다 갑니까? 길어봤자 2박 3일입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오면 행복하죠. 돈 얘기하지 않으면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은 부모를 돈 낳는 기계로 생각합니다. 어쩌다 부모 집에 오는 자식들 손에는 회사나 거래처에서 받아온 선물 세트가 들려있고 생색내는 며느리 또 먼 길에 힘들었다고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옛다 10만 원이다. 돈 10만 원을 준 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산나물을 캐서 말리고 쑥떡을 냉동실에서 꺼집어내고 고구마, 된장, 고추장 바리바리 차에 실어주어도 며느리 얼굴은 가식적인 웃음만 맴돌고 있습니다. 싫다는 말 대신 어머님 너무 많아요. 조금만 주세요.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안 가져갈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든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싫다는 남을 주지 말고 돈을 주면 친구 모임에 가서 우리 어머님 최고라고 얘기할 겁니다. 차라리 장날에 나가서 남을 팔아 돈으로 주시면 최고의 시어머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돈 아닙니까? 하루는 친구가 왔는데 커다란 노란 이마트 가방에 물건을 양손에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시어머님이 채소랑 잡곡들을 많이 주었는데 난 반찬도 할 줄 모르고 시간도 없는 관계로 반찬을 사서 먹기 때문에 너에게 주면 먹을 것 같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까만 비닐봉투가 가득한 가방 속 물건을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가진 게 없어 너에게 줄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미안해하셨던 그 고구마 줄기, 그 토란 줄기, 거기에도 까만 비닐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당황하게 만든 까만 봉지가 있었습니다. 몇 겹으로 쌓여 있는 현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가방 속에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는 까만 비닐봉투가 있다. 현금 300만 원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장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돈이 잘못 들어왔다고 가져다 드린다고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른 숨 넘어갈 거다라고 제가 재촉을 했거든요. 친구가 전화를 하니까 애들 공부시킨다고 며느리 니까지 돈 번다고 고생시켜 미안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준다고 했답니다. 형편이 좀 나은 동서가 할까봐 보내준 나물 사이에 몰래 넣어두었다고. 아무리 시골이라도 조금만 움직이면 농협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현금이 돈이라는 겁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표시하는 것도 돈이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역시 돈입니다. 내가 지금껏 무슨 짓을 했나? 그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후회인지 돈 앞에 비굴한 후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돈은 사람을 변하게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핑계는 엄마 모시고 산다고 슬금슬금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사는 자식들 있죠. 이런 자식들 역시 나중에 보면은 엄마 생활비로 살아가는 무임성차하는 자식이 됩니다. 그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집 포기하고 시골로 왔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돈은 예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하고도 싸우고 형제 자매하고도 싸우는 위아래가 없는 아주 못된 놈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죽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하고 말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늙어보니까 역시 돈이 최고였습니다. 없는 돈 남겨서 자식에게 주려고 용서지 말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자식 신세 안 지고 살다 가면 됩니다. 그 자식들에게 민폐 안 끼치고 지 안 되면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입니다. 못해줬다고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미안해할 것도 없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해줄 거는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돈 있는 부모만 부모입니까? 나이 들면 자식에게 지 안 되는 부모가 최고 부모입니다. 난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살자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 해도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골거리고 100세 시대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살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는지 정말 어떤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자유와 용기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싫은 걸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돈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지금 보지 않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잔고가 없을수록 통장 잔고를 외우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우리 생활의 절박함은 통장 잔고와 대부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돈이 작으면 맨날 그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돈이 많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런 죄악을 좀 적게 받는다는 거죠. 맨날 통장 잔고는 간당간당하고 잔고가 너무 작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얼마 있다라는 걸 외우고 있을 정도이면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을 때나 생기기 시작할 때나 우리는 똑같이 돈의 구속을 당하고 삽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으면서도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고 부자를 부러워하면서도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 생각은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다가 아니야, 어쩌면 그게 다는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돈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게 바로 돈입니다. 젊을 때도 돈을 위해서 살았고 그 돈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내 시간과 내 건강을 모두 투자를 했지만 역시 돈은 대부분 사람에게는 부족합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노인에게 10,000원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첫 번째가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나이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도 돈이 최고였고 나이 들어도 역시 더더욱 돈이 최고라는 것을요. 물론 건강하다라는 전제를 두고 말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차지하는 돈을 우리는 어떻게 모으고 관리해야 하는지 공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